2025년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아이폰, 밤새워 즐기는 게임의 그래픽 카드,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 서버까지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최첨단 반도체의 70%가 이 회사 손에서 태어납니다. 애플의 심장인 아이폰 칩도, 엔비디아의 AI 혁명을 이끄는 GPU도, AMD의 고성능 CPU도 TSMC 없이는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는 신세지요. 이 회사가 기침하면 전 세계 테크 공룡들이 독감에 걸리고 만약 멈춘다면 인류의 디지털 문명 자체가 붕괴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절대 권력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화약고인 대만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놀랍게도 한 남자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까지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건 마치 모든 레스토랑이 자기 밭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로만 요리하던 시대와 같았답니다. 그런데 여기 55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밀려나 좌절을 맛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리스 창, TSMC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25년간 몸담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은퇴를 종용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요리는 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주방시설만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는 반도체 설계 능력은 있지만 수조 원이 드는 공장을 지을 돈이 없는 수많은 셰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오직 반도체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를 구상했지요. 이것이 바로 파운드리, 쉽게 말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개념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미친 생각이었죠.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인텔, 모토로라 같은 거대 기업에 투자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관심 없음이었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는 대만 정부와 네덜란드 필립스의 투자를 간신히 받아 1987년 TSMC의 문을 엽니다. 초창기 TSMC는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자신들의 최고급 설계도를 신생 대만 회사에 맡기길 꺼렸습니다. 이건 마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자신의 비밀 레시피를 동네에 처음 보는 공유 주방에 맡기는 것과 같은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모리스 창은 이 불안감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한 가지 철칙을 세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만의 메뉴를 만들지 않는다. 즉, TSMC는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오직 고객의 설계도에 따라 최고의 품질로 생산만 한다는 원칙이었지요. 이 원칙은 훗날 TSMC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원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당시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자신들의 칩을 만들면서 동시에 외부 고객의 칩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퀄컴 같은 설계 전문 기업, 즉 팹리스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미래 제품 계획이 담긴 설계도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에게 넘겨주고 싶은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TSMC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중립지대를 자처하며 모든 고객에게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이지 경쟁자가 아닙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해자, 즉 진입 장벽이 되어주었죠. TSMC가 본격적으로 괴물이 되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사건은 바로 애플과의 만남이었지요. 원래 아이폰의 두뇌인 AP칩은 삼성전자가 독점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에게 자신들의 심장과 같은 설계도를 맡기는 것이 늘 껄끄러웠습니다. 바로 이때 TSMC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죠. 그들은 오직 애플만을 위해 수백 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비밀팀을 꾸리고 삼성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거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칩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직 한 명의 고객만을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장인이 칼을 벼리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여신은 TSM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TSMC는 더 미세하고 더 전력 효율이 높은 공정 기술로 애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아이폰 칩 물량 전체를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큰 계약 하나를 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까다로운 고객인 애플을 만족시켰다는 것은 TSMC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은 사건이었고, 이후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모든 테크 공룡들이 TSMC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플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단 TSMC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승부수는 바로 EUV라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통큰 베팅이었습니다. EUV, 즉 극자외선 노광 기술은 쉽게 말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늘고 정교한 펜으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기술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회로를 그려야 하는 이 기술은 너무나도 비싸고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였죠. 하지만 TSMC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반도체 경쟁은 EUV를 누가 먼저 완벽하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회사 전체의 명운을 걸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도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TSMC는 EUV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고, 이를 통해 7나노, 5나노, 그리고 현재의 3나노 공정까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 현재 TSMC의 최첨단 3나노 기술은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혼자서만 더 높고 더 빠르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설사와 같았죠. 다른 회사들이 아직 10층을 짓고 있을 때 TSMC는 이미 20층, 30층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술적 초격차는 후발주자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고, TSMC의 독점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은 TSMC의 독주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 비밀은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에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신뢰의 원칙입니다. TSMC는 고객과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이자 TV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글이나 퀄컴의 CEO라면 여러분 회사의 차세대 모바일 칩 설계도를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큰 경쟁자인 삼성에게 선뜻 맡길 수 있을까요?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이 근본적인 이해 상충 구조가 많은 고객사들을 TSMC로 향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택과 집중의 무서움입니다. TSMC는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한 우물만 팠습니다. 벌어들인 모든 돈을 R&D와 최첨단 설비에 재투자했죠. 2025년 예상되는 TSMC의 자본 지출은 무려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메모리, 가전, 스마트폰 등 여러 사업을 함께하는 삼성이나 인텔이 단일 사업에 쏟아붓기 힘든 규모입니다.
마치 모든 영양분을 뿌리 하나에만 집중시켜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파고드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네요. 이런 집중의 힘이 기술력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학습 효과입니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미디어텍 등 세상의 거의 모든 패블리스 기업들의 칩을 생산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고객사,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칩을 생산하면서 쌓이는 데이터와 노하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전 세계 모든 셰프들의 레시피로 요리를 해보면서 세상의 모든 요리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과 같지요. 어떤 설계도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지, 특정 구조의 수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등 방대한 경험은 고스란히 TSMC의 자산이 됩니다. 이 경험의 격차는 신규 경쟁자가 돈만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품질과 수율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2025년 현재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2%에 달합니다. 반면 한때 라이벌로 불렸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7.3%까지 떨어지며 그 격차는 62.9%포인트라는 절망적인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AI 칩 생산에 필수적인 첨단 패키징 기술인 코오스는 사실상 TSMC가 독점하고 있어 엔비디아조차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2등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압도적인 1등의 안정성을 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TSMC 제국입니다. 2025년 현재 TSMC의 아성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차세대 기술인 2나노 공정은 이미 2026년 생산 물량까지 예약이 마감되었을 정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은 이 황금 티켓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요. TSMC는 2나노 공정에서 기존 3나노 공정 대비 동일 전력에서 속도는 15% 높이고 동일 속도에서 전력 소비는 30% 줄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저전력 칩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이 모든 수요가 TSMC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5년 3분기 TSMC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9%나 급증했고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30%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TSMC의 거의 모든 최첨단 생산 시설은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해상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급의 70% 이상이 한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당장 새로운 아이폰도 플레이스테이션도 AI 서버도 만들 수 없게 되지요. 이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통신, 국방 시스템까지 마비될 수 있는 그야말로 아마겟돈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삼성 파운드리 위기와도 직결됩니다. 전 세계는 TSMC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플랜 B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당연히 삼성전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성은 아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GA 기술을 개발하고도 낮은 수율 문제로 고전하며 애플 같은 거대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2025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이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TSMC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세계는 하나의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폭탄을 안고 TSMC라는 유일한 심장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 새로운 심장을 키워낼 것인가? TSMC 역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애플, 엔비디아, AMD에 공급될 첫 웨이퍼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공장들은 대만 본토의 생산량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비용 문제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전히 대만에 묶여있는 셈이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바로 2025년 우리가 마주한 반도체 패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넘어 전 세계 테크 산업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TSMC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TSMC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를 제조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원칙, 한 우물만 파는 무서운 집중력, 그리고 수많은 고객과 함께 쌓아올린 경험의 성벽은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TSMC는 AI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현대 기술 문명의 흐름을 좌우하는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TSMC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그들의 독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예약이 꽉 찬 2나노 공정과 곧이어 개발될 1.4나노 공정은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문제는 TSMC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이지요. 둘째는 너무 강력한 독점적 지위로 인한 반독점 규제의 압박입니다. 이미 고객사들 사이에서는 TSMC의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나 인텔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TSMC의 성공과 위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한국의 비즈니스 생태계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취해 가장 중요한 고객의 신뢰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 사업을 문어발처럼 확장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에 집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TSMC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는 스마트폰과 AI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우리는 TSMC의 손바닥 위에서 그들이 만들어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